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제가 근무하는 서울 아산병원의 가장 큰 장점들 중 하나가 해마다 봄이 되면 병원 주변에 벚꽃이 만발하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올림픽공원이 있어서 언제나 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 봄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친한 교수 셋이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니까 사진도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둘씩 찍었네요. 문득 따스한 햇볕을 맞으면서 벚꽃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인 내부민외과 교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햇볕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쬐어야 건강하게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 건강에 안 좋은 것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정답은 햇볕은 가급적 적게 쬐고 적당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좋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 특히 이석증 환자들은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말씀드리고 필요한 경우 비타민 D 복용을 권유드립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자연에서 따스한 햇볕을 통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외선에 대한 이해와 자외선 차단제의 선택, 그리고 건강하게 햇볕을 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외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빛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빛은 직진을 하지만 물결 치는 듯이 파장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에 따라 빛의 종류를 구분하죠. 간단히 파장이 길수록 조직으로 침투력은 좋아지는데 파괴력은 떨어지고, 파장이 짧을수록 침투력은 나빠지는데 조직의 파괴력은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햇빛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자외선이 있습니다. 빛의 파장 길이에 따라 UVA, B, C로 구분하는데 파장이 제일 긴 것이 UVA, 제일 짧은 것이 UVC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쓰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 즉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합니다. 마이크로파는 라디오파와 적외선 사이의 파장과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적외선이라 하면 우리 어릴 적 이비인후과에 가면 코나 귀에 쬐던 빨간 불빛 기억나시죠? 그 빛입니다. 적외선은 파장이 매우 길기 때문에 우리 피부 속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지만 파괴력은 없어서 단지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외선이라고 했죠? 무지개 색에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가장 마지막 색이네요. 그래서 파장이 햇빛 중에서 가장 짧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속을 검사할 때 쓰는 X선은 자외선보다도 훨씬 파장이 짧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겠죠. 그래서 영상의학과 의료진들은 항상 방사선 피폭량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세 종류의 자외선들 중 파장이 제일 짧은 UVC는 오존층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프레온가스 등 지구 환경 오염으로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암 환자 80%가 피부암일 정도이고 매년 400여 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하는데, 그 이유는 오존층이 북반구에 비해서 남반구가 얇은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후손들을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창문을 닫고 실내에 있거나 흐린 날에는 신경 안 쓰고 외출할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자외선 중 가장 파장이 긴 UVA는 피부의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피부에 주름을 만들고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아까 파장이 길면 투과 능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도 UVA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흐린 날에 야외 활동 나가실 때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보시면 SPF와 PA가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 Sun Protection Factor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시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맨 얼굴로 햇볕을 쬐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시간이 30분이라면 SPF 2짜리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는 1시간 뒤, SPF 15 제품인 경우 7시간 반 뒤에 얼굴이 빨개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PF 50 제품을 쓰면요? 하루 종일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땀도 나고 여러 이유로 차단제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SPF 값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SPF 10에서 15 제품을 자주 발라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SPF가 얼굴 빨개지는 시간의 비율이라고 했죠.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자외선은 UVB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름과 얼굴 색소의 원인인 UVA 관련된 지표가 바로 PA, Protection of UVA입니다. 사실 SPF보다 PA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차단되는 정도는 PA 뒤에 플러스로 표시되고 플러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효과가 2배가량 증가합니다. 앞으로 자외선 차단제 구입할 때는 꼭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랐으니 마음 놓고 외출해야죠. 그런데 바깥에 나가는 이유가 햇볕을 쬐어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한 것인데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밖에 나가봐야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슬기로운 햇볕 샤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은 체내에 매우 소량으로 존재하는 미량 영양소지만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기화합물이며 보조 효소입니다.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지만 일부의 비타민, 예를 들어 비타민 D, K, 나이아신은 체내 합성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D는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 합성되고 비타민 K는 장내 세균에서 만들어지며 나이아신은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에서 전환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여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세포의 증식 및 분화의 조절, 면역 기능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등 뼈 관련된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일부 암 등의 발병 위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비타민 D는 피부 세포에 있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받아 형성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피부의 주름과 색소 변화를 일으키는 UVA가 아니라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UVB가 비타민 D 합성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짧은 파장의 UVB는 창문의 유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특히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분들인 경우 만성적인 비타민 D 결핍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햇빛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햇빛 샤워의 적절한 시간은 햇볕을 쬐고 피부가 빨갛게 변할 때까지의 시간을 재보고 대략 절반 정도만 쬐면 좋다고 합니다. 점심때 햇살 아래서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가 1시간이 걸렸다면 햇볕 샤워는 20-30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이때도 피부암의 80%는 얼굴, 목, 머리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얼굴과 목에 충분한 양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UVA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PA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것이 좋겠죠. 반팔과 반바지를 입어서 햇볕에 노출되는 몸의 면적을 증가시키면 물론 더 좋겠지만 회사 생활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비타민 D는 UVB와 피부세포의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결합해서 체지방에 축적됩니다. 너무 체지방이 적으면 비타민 D가 안 쌓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만 피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복용하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종류와 복용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